이제 제가 부캐릭터가 엄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엄코치와 함께하는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 있는 바른 자세에게 묻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참여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다소 민망스럽지만 제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있는 바른 자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먼저 질문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한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 활동 실천율,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실천율이 32.1%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바른 자세,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바른 자세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드리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 기술의 힘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착용자 또는 바른 자세를 실천하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 아는 분이 지금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데 이분이 바른 자세 있게 되면 도움이 되실까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있는 바른 자세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용자가 스스로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혹시 다시 한번 제가 한 얘기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착용자 스스로, 같이 해볼게요. 착용자 스스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무엇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이게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가진 고유의 기능이자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착용자가 스스로 만든다라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착용자가 위대한 거고 그 분이 정말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 그리고 인간의 몸은 소우주라고도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병균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면역체 반응 세포들도 있고 또 우리 몸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성장하는 성장도 있고 회복하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이 화학적 반응과 우리 몸의 자정작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위대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용자가 위대한데 그 위대한 것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목표는 움직이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물듯이 우리의 몸, 사람의 몸의 기본값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 할애비가 와도 그걸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제는 사람의 몸은 움직인다. 고로 사람의 몸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있는 바른 자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누워있는 분들, 또는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보조적인 도움을 받던지 움직이려고 할 수 있는 노력과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수반되어져야만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그 착용자에게 바른 자세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뇌와 운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 칼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운동은 근육이나 뼈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감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슬리밍고에서 정의하는 운동은 최소한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근육을 수축과 이완의 활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우리 슬리밍고에서 이야기하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말이 다소 좀 무겁다면 움직임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연구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어바인 캠퍼스 연구팀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운동을 하게 되면, 즉 움직임을 하게 되면 뇌 속에 있는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발견이 되더라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2003년도부터 4년 동안 65세 이상의 노인 1,700명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검사하게 됐는데 사망한 뒤에는 부검을 통해 뇌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있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일단 움직임을 자주 했고 또 TV라든지 이런 단순적인 시각적 자극 활동을 좀 적게 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많이 지금 현재 보거나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정적 활동보다는 몸을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움직이는 활동을 일상생활에 녹여냈을 때 이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더라.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치매 환자들에게 관찰되는 이 단백질이 우리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자주 움직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에 와서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개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공동체 전체에게도 굉장히 안타깝고도 좀 불편하고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잃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치매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많이 움직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는요.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연구팀인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움직임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실내 자전거 기구로 하루에 10분간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결과 10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만 움직여도 활동을 해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내부인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든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고객을 만나신다든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10분간 움직임만으로만 해도 우리 뇌에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이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직업군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의사 선생님, 치료사, 또 중요한 오늘 법을 다뤄야 되는 변호사나 검사, 또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사, 이런 분들이 다 뭐죠?
이 전두엽이 활성화돼야 좋은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루에 10분 정도의 움직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건강해지고 내 오늘 하루 삶이 더 좋은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움직인다. 이것은 우리 몸이 빨리 늙고 빨리 병들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의 이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움직임이 기본값인데 움직이거나 생활하지 않으면 점점 늙게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진단 말이죠.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겠죠. 이번 가을에 이제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황상한 가지들이 점점 나무를 점점 외롭게 만들고 있죠. 겨울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풍과 그런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한다면, 해마다 보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구는 캐나다 이 세 번째 연구는 캐나다 캔버라 대학 연구팀이 영국 스포츠의학 학술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그다음에 근력 운동은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 있는 운동 시간은 1회당 45분에서 60분, 강도는 중간에서 강함 사이였다. 이 시간은 어제 우리 조부건 마스터께서 해주셨던 걷기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강도로 어느 정도 횟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인지 능력, 뭔가를 알아보고 또 분별하고 이런 인지 능력을 개선하려고 하면 걷기라든지 속보라든지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라고 했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 120살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움직임이 기본값인데 안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와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있는 바른 자세와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먼저 서야 돼요.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신의 체력, 근력, 지구력, 정신력 수준을 파악하고 적당한 운동 강도를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운동인데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체력, 근력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항상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나 예전에는 잘 뛰었는데 몸이 못 따라주네. 몸이 늙었네. 이런 정의를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과거 일이지 오늘 여러분들의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만큼 움직이기에 힘들다면 나는 내 수준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어떤 강도를 찾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고 뭔가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동하고 뭔가 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바른 자세를 입자. 바른 자세를 입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운동이 되고 착용하는 시간 자체가 운동이 되는 거죠. 즉 일상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본값을 실천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적응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적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와 학술적 내용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훈련이죠. 몸을 써서 훈련하는 것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트레이닝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 중에서 적응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응의 원칙이라는 것은 신체에 운동 자극이 가해지면, 즉 신체의 근육의 활동과 움직임에 따라서 몸에 자극이 가해지면 일시적으로 몸이 그것을 적응하려고 하는 현상과 장기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몸은 뇌가 새로운 자극을 수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성적인 반응과 앞으로 변해야 되는 과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게 되는데 먼저 일시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내가 몸에 어떤 운동 자극을 주다가 그 자극이 멈추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를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입는 바른짓을 입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입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입었는데 입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 자극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을 벗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운동 자극이 주어지다가 벗음으로 인해서 그 자극이 멈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리적인 기능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활동이 우리 몸에서 현상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되죠?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이걸 입다가 벗으니까 아픈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일시적 적응 현상이라는 건 일시적이라는 것이지 장기적 혹은 지속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변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운동 자극을 통해서 내 몸이 일시적으로 그 자극이 멈춰서 통증이라고 하는 반응이 멈춰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벗으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십몇 년을 입으신 건 아니잖아요. 14년 이상 입은 건 아니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 몸에 자극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멈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 것보다는 이 반응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아시는 게 중요하죠. 인지하는 거. 아, 그래서 내가 있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운동 자극이 내 몸에 특정한 통증 반응의 자극을 멈춰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예, 잠깐 제가 심호흡을 좀 가다듬었습니다. 300m 앞에서 교통정보 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장기적 적응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적 적응 현상은 우리 몸에 장기간의 반복적인 운동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 몸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생리적 기능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장기간 반복적인 운동 자극을 주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생리적 기능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지금 코어가 약하고 통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내 몸이 적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장기간 반복되게 되고 그 활동이 운동 자극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 내 몸은 또 거기에 맞는 기능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는 바른 자세가 초기에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소 내가 느끼는 그런 통증 반응들, 또 여러 가지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 반응들, 이런 것들로 내가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운동 자극, 즉 바른 자세를 입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자극을 통해서 내 몸이 단기 일시적으로 변화했다가 근데 그 시간이 지속 3일, 3주,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내 몸이 이제 그 몸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생리적 기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님이 몸의 움직임, 잠자고 있던 내 몸을 깨우고 있구나. 이걸 계속 하실 생각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오케이, 주인님 명령대로 명령을 받들겠나이다 하면서 다시 그 몸을 변화하는 몸으로 그 생리적 기능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의 통증도 일어날 거고, 또 통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극에 따라서 회복도 일어날 거고, 또 움직이지 않던 여러 가지 혈액순환들도 일어날 것이며, 다양한 생리 활동들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몸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코어셋을 입고 운동하는 것과 입지 않고 운동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입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운동인데 여기에 조금 더 강화된 우리가 조금 더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런 체육 활동들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안 입고 할 때와 입고 할 때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건국대학교 이 글로컬 산학 연구소, 이 스포츠 융복합 연구소와 함께 골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프화 하는 것도 지금 전문적, 학술적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 고객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저희가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 골프 치는 분들, 또 등산하는 분들, 또 달리기 하는 분들, 또 다양한 분들이 이 입는 바른 자세 코어셋을 입고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와 놀라운 어떤 간증과 같은 그런 후기들을 남겨주셨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코어셋, 바른 자세를 착용한다는 것은 코어 근육을 준비시키다, 가동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코어 머슬 세팅을 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요, 모든 운동 종목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유도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또 뭐 수영을 하든, 수영할 때 우리가 입는 건 좀 그렇죠. 젖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레포츠 활동을 할 때 기본은요, 자세입니다. 근데 자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이 가동 상태로 있어야 돼요. 마치 자동차가 굴러가려고 하면 차에 시동을 걸어야 되듯이 코어 근육에 시동을 건 상태, 작동 가능한 상태, 이 상태로 만들고 운동을 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몸의 재기능을 하고 더 중요한 건 폭발적인 추진력과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리 통증을 개선할 수 있고 안정적 움직임을 보조해줘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부상 방지. 그리고 잠재될 통증이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몸에 안정적 움직임,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입고 운동하는 게 좋냐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자세의 안정화를 통해서 운동 수행 능력을 보조해 줍니다. 이 운동이라는 건 수많은 이 동작의 반복을 통한 습관이죠. 그리고 그 습관이 최상의 습관으로 수행이 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가 안정되어져 있어야 근육 그리고 운동하는 또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 동작을 수행하는 그 부위에 자극을 집중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바른 자세를 해서 자세가 안정하게 되게 되면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운동 수행 범위, 근육,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들에 대한 능력을 집중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주고 보조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게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중심축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를 결정하는 거죠. 물론 뇌에 기능도 있습니다. 이 균형 감각 중추라고 하는 대뇌의 역할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역할들과 더불어서 우리 몸을 중립적으로 만들어서 중심축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세 번째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로 치면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요즘 차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는 기술일 건데 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뭐 졸거나 아니면 잠깐 중심을 잃게 되면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차선 이탈 방지라고 해서 아이다라는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 기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가 내가 가는 주행 경로를 이탈하지 않게끔 중심, 균형을 잡아주죠. 중립으로 만들어주죠. 그 기술을 우리 몸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거나 움직일 때 중심을 잃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되죠.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제 그래서 우리 조부건 마스터께서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우리 몸의 고유의 근육들이 활동할 때마다 제때제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었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체형 및 자세 불균형을 교정해 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체중이 있어요. 근데 이 체중은 중력의 부하로 인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그 압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고 또 가만히 서 있고 또 각자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력의 영향을 자이든 타이든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가해지는 내 체중과 중력에 의한 부하, 이 부담은 내 척추와 관절 근육을 압박하게 돼요. 그런데 바른 자세를 통해서 안정화되게 되면 그 압력이 우리도 받지만 분산된다라는 거죠. 즉, 척추나 관절부나 근육이나 우리 몸 전체 구조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뇌가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팔은 팔의 기능, 다리는 다리의 기능, 체간은 체간의 기능,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바로 잡아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뇌, 대뇌 변연계, 그리고 우리의 신체, 중추신경계, 그리고 체성신경계,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지 기능을 어떻게 깨워준다. 작동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은, 골반의 전방경사라는 것은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골반이 앞으로 넘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게 되고 엉덩이가 오리궁둥이처럼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둔근이 발달해서 힙업이 되는 것은 it's okay, 정상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전방으로 경사가,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는데, 이건 예쁜 애플 힙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구조의 변형으로 헤아리고 그것으로 인한 발생되는 근골격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장기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골반의 균형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후방경사는 또 반대가 되는 거죠. 밋밋한 평평 엉덩이가 되게 되고 일자 허리가 되게 되고 배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기가 압박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신진대사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정상은 뭐냐?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몸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까지 하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부 코어라고 하는 것에 복압의 안정화를 줍니다. 우리 몸의 복부는 내압을 형성해서 안정화시켜줘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부의 코어가 그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충격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실례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어르신들이 입고 나면 AS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저희 이 스틸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어떤 분은 부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막 휘어서 부서져요. 자,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 성인들이, 건강한 성인들이 막 누른다고 부러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그걸 착용했는데 그 쇠로 된 프레임이 부러질까요? 그것은 특정한 운동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우리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노인들이실지라도, 근력이 부족하고 또 기력이 세한 어르신들일지라도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활동할 때 가해지는 그 내부의 압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부 압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우리 있는 바른 자세를 있게 되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걸 할 때 운동선수들이 복부에 벨트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내부의 복압을 안정화시켜서 부상도 방지하고 몸의 에너지를 오롯이 그 동작을 하는데 집중시키듯이 앉았다가 일어나고 걷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신체 활동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무거운 걸 드는 것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격이 내 몸에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부 내압은 우리 몸 안에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을 수축하고 또 복부가 벨트를 조이는 것처럼 조여주게 되면 복부 내압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복부 내압은 배가 조일수록 밖으로 배를 밀어내는 힘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복부에 당기는 힘과 내압이 서로 밀어내게 되는 길항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코어가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해준다. 길항작용이라는 거는 아마 저기 조부건 마스터가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여기는 수축이 되는데 반대쪽은 늘어나게 돼요. 이쪽은 길어지게 되고 근육이, 이쪽은 짧아지게 돼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두 가지 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짧아지고 하나는 길어지고, 이걸 기랑작용이라고 해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지렛대처럼 서로 상호 반대 작용을 하는 것끼리 안정성을 이룬다. 우리 이주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벳 반응계라는 것도 우리 척추가 안정화되고 골반이 우리 몸과 유기적으로 서로서로 반대 작용의 힘에 의해서 안정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 뭐다? 아,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입으면 건강해지고 안정적으로 되고 바르게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것 자체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움직임이 더 활기차고 더 안정적이고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해지는구나.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는 바른 자세와 함께 일상생활 또는 운동, 체육활동을 하시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엄코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다소 이런 근골격계나 해부학적인 측면 이런 것 명칭들이 좀 낯설고 어색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낯선 용어이지만 33일 출석 체크 동안 계속 듣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개념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지개 좀 펴시고요. 심호흡도 가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잠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또 자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어제 창업 설명회를 또 했었죠. 저희하고 이번에 진행하실 오늘의 시간은 66일 미쳐라 31일차.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공하는 자기경영 20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 엄태호입니다. 조금 전에는 엄코치였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다듬고 더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교육과 훈련에 매일 노출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육 철학 개론의 내용을 잠깐 제가 발췌를 해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침을 통한 성장 또 학습을 하는 사람의 이 자발적인 참여 또 전인적인 변화, 내재적 가치 지향.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내 내부의 어떤 가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성공하는 자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교육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한 습관화라는 거죠. 여기에는 기계적 연습의 반복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또 인간 특성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외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또 수단적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상호 유기적이 될 때 우리는 경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서 내가 하는 일의 추진 동력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육과 훈련을 임하는지는 오케이, 공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하고자 하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까? 일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 교육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교육학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 메타인지, 건강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앞전 시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기 객관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켜 보려고 하면 내 기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거는 그냥 내 감정과 기분으로 말하는 거죠.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성장을 또 독려하는 동료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과 뭘 해야 되죠? 크로스 체크. 그 사람들과 내 생각이 얼마만큼 동일화되어져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어떤 사람 같아? 나는 내 성격이 이러이렇고 또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난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내 강점은 이런 것 같은데 너가 바라볼 때 나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걸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거죠. 내가 진짜 이걸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함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건 없는지, 내가 또 부족한 건 무엇인지, 또 너무 과한 건 뭔지, 또 보완해야 될 건 뭔지, 또 잘못된 방향이면 어떤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뭐죠? 피드백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카토 켄지는 기록하고 잊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입니다. 학습을 할 때 기록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은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운전할 때 들으셨으면 머리로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 조용한 시간에 사색하듯이 생각하면서 한번 적으면서 들어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남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적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 번째, 3단계 이걸 오늘 내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적용할 건가 실천할 건가 이것이 중요하죠. 실천하지 않는 삶은 그리고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 힘은 적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적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정확히 수용했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그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나를 아는 과정, 메타인지라고 하는 과정이 명확해질 때 이 일련의 활동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적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네스코에 한국의 한 이 지자체 관계자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요, 우리 이 지역의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 싶습니다라고 그 담당자가 이 유네스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 이 기록 문화유산은 원본 그대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복원을 했던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담당자가 치열하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기록을 다 해놓은 걸 가지고 그 고증의 절차대로 그대로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된 실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원본 자체, 그 방식, 그 재료 그대로 고증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구현해낸 기록물이 화성 성역의궤라는 겁니다. 지금 수원 화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종조 제위 18년에 1월부터 20년 동안 8월까지 총 2년 8개월간 수원 화성을 축성했고 그 건설 과정과 제반 사항들을 모두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남겼어요. 그래서 조선 왕실의궤에 권수 1권, 본편 6권, 부편 3권으로 이루어진 총 10권 10책으로 기록물이 고스란히 원본 그대로 보존이 서울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리고 연대박물관과 주잔각에 수장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걸 그대로 복원과 고증을 따라서 다시 만들어낸 게 뭐죠? 아름다운 수원 화성입니다. 이 아름다운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어떻게 됐어요? 등재가 됐죠. 근데 이 아름다운 수원 화성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철저한 치밀했던 우리 선조들이 이 축성 과정을 모두 글과 그림으로 10권의 책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수원 화성은 지금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남겨졌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이 관광산업과 국위선양에 얼마만큼의 금전적 가치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이 현명한 처세는 후세에게 정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정신문화유산을 남겨놓은 거죠. 이 수원 하성의 건립 스토리는 또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이 정조가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아버지가 제대로 왕이 되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왕위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받은 게 정조예요. 근데 이 정조가 천적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사도세자가 왕이 아닌데 왕위를 계승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적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경궁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슬픔,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 자신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원 하성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치욕을 만회한 곳이 수원 하성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겠지만 가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저런 아름다운 이 화성이 또 우리나라에 보존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담겨 있죠. 오늘 중요한 내용은, 핵심은 기록했기 때문에 저런 위대한 업적이 만들어졌다. 오늘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무슨 학문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 나름의 영감이 있고 또 여러분들 나름의 오늘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체를 여러분들 기록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경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1%씩 함께 성장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